정부가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율 쏠림에 따른 급등락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9월 외환 보유액이 종전 최고치인 7월 금액보다 38억 2천만 달러 많은 것으로 집계돼 올 들어 3번이나 최고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8월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3개월 연속 줄어들며 2007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채권금리 하락세로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때 코스피도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상승 기조를 유지한 채 마감은 됐습니다. 코스피가 0.1% 오르면서 1879선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꽤 많은 양을 매수했습니다. 4,6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1,000억 원 넘게 각각 매도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와 마찬가지 양상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4일 월요일장이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앞서 뉴욕 증시가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재로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출발만 하더라도 양증시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포인트 오르면서 187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84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확대되면서 장중에는 188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1880선 지지하지 못하고 마감했는데요. 수급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이 4,600억 원 정도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확대됐습니다. 기관이 1,7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차익 실현 내놓으면서 개인 쪽에서 1,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반전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1.2포인트 내리면서 493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97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역시 장중에는 49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확대되면서 하락 반전한 채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 147억 원 정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았는데요. 개인이 53억 원, 기관 쪽에서 40억 원 정도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1,130원대마저 무너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10점 내리면서 1,122원 3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7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122원까지 내려가면서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달러와 약세 기조,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서 환전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계 매수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오늘장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자동차주가 강세 보이면서 현대차가 1% 올랐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1.5% 올랐는데요. 은행업종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증권업계 호평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은 반면에 오늘 2.6% 내렸습니다. 한국전력이 환율 하락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5% 급등했고요. 신한주주에 이어서 KB금융도 강세였습니다. 기아차도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1,000억 원 규모 자사주 무상 소각 완료 소식에 4일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내리는 반면 포스코 ICT와 CJ 옵쇼핑이 내렸습니다. 메가스터디 내렸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4%대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3%대로 내렸고요. 태웅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4%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 환율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가 1.2% 올랐고요. 기아차 마찬가지로 3%대 가까이 올랐습니다. 동양기전이 5%, 대원강업이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금융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금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대우증권이 1.7% 올랐고요. 한국금융지주가 3%대로 올랐습니다. 동부증권 역시 3.9%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은행주 오늘까지 올랐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지주가 1.5% 올랐고요. KB금융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업은행도 3.3% 오르면서 은행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금융주 중에 보험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장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화재가 0.5% 올랐고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2%대로 올랐습니다. 코리안리가 9% 급등하면서 보험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업황 회복 기대감까지 반영됐습니다. 삼성물산이 강보합을 마감했고요. 현대산업이 4%대로 올랐습니다. 두산건설이 7% 가까이 올랐고요. GS건설이 6% 가까이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오늘까지 상승을 매수세를 지속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 내놓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매물을 모두 사들이면서 소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현대해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강보합권에 마감이 됐는데 이건 또 코스피 쪽 이야기고요. 일단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에 약간 괴리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오늘 거래소 시장은 2포인트 0.14% 올라서요.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1.28포인트 하락해서 거래소 시장 상승에 코스닥 시장 하락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는 역시 그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비교적 선전했지만 중위권 이하나 또는 개별 종목들은 시세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보면 은행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간에 증권주, 건설주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장 후반부에 대밀리면서 끝났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IT 업종을 비롯해서 조선기계 등은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모멘텀 둔화에 따라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은 한 4,600억 정도 매수를 보였는데요. 오늘 매수의 대체적인 흐름들은 좀 견조한 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이 포함된 운수장비 업종을 큰 폭으로 매수했고요. 오래간만에 IT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관들 투자가들이 오늘 또 매도에 가담을 했는데요. 오늘 기관들은 외국인 은행주를 제외하고는 전기전자 대부분 업종들을 매도해서 꾸준히 매물을 출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것은 은행주가 연속적인 매수세 상승세를 보이는 것 외에는 에너지와 자동차가 사실 새롭게 부각이 되고요. 나머지 IT라든가 조선주는 여전히 약세인 측면입니다. 오늘 원화환율은 오늘 또 8원이 내려서 1,122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해외 쪽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가 주간 기준 상승률로 봤을 때는 오랜만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승 기조가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표거든요. 지표가 일률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조금씩 편차가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지금 미국 시장 다우기 지수를 보면은 만선 이하에서요. 지금 한 800선까지 대략 한 8% 정도 상승한 이후에 지금 최근 한 일주일간은 좀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 요인들을 보면은 일단 매크로 지표가 다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승을 제한한 요인이고요. 이러한 그 매크로 지표의 기대치 하회가 역으로 보면은 연준이나 정부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통화나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기대로 맞서는 양상인데 두 가지 충돌 과정에서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간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의 내용이 달러 약세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쪽으로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기대를 보면 아시아 시장의 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은 미국의 그만큼 펀더멘탈이 약화됐다는 측면이고요. 이는 아시아 경제권이 하반기 올해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소 좀 불확실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펀더멘탈의 사이클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보면 유동성 대 펀더멘탈의 또 대칭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상승 탄력이 좀 작았던 이유가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달러 약세가 오히려 펀드멘탈의 어떤 그 수반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달러 약세면서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오히려 그 비용 측면에서의 기업들의 부담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도 조금 그 펀드멘털과 유동성 간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 주식시장의 기대치는 다소 좀 낮아진 그런 양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 역시도 생각해보면 달러 약세라는 그런 측면 기간에서도요, 다소간의 펀드멘털 측면에서 조금 개선되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다소 이 부분이 이번 주 안에 좀 갈림길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달러 약세 현상이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국내 환율 시장에도 영향력을 조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한번 꾸려봐야 될 텐데요. 이 상단 밴드, 하단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저희가 일부에서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일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대한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무래도 IT가 선반영 이후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IT가 하락하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월 7일 정도에 미국에서는 알콰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세 측면에서나 또 달러 약세라는 측면에서 기조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시장의 흐름은 상승 쪽에 계속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 대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에 따른 유동성 유입돼 이를 수반하는 그 다른 변수인 그 펀더멘탈의 일부 훼손 문제나 또 약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볼 거냐의 두 가지 갈림길에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라는 측면 때문에 실적 전후의 방향성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서 탄력적인 시장 대응 또한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의 순환매 양상을 보면서 오늘은 은행주, 지난 주말과 오늘은 은행주까지 상승이 시도되가 됐고요. 특히 오늘은 한국전력과 같은 장기 소외주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1900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10월이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동안 선 조정을 다시 한번 보였던 에너지나 화학 같은 이런 업종들이 실적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이 이제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새로운 부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여부가 1900선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대때인 만큼 아무래도 시장의 초점은 순환매 이후에 재차 그 수조주가 부각될 수 있는 여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쪽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어닝 전까지는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율에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화가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율 수혜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체적으로는 지금 환율 수혜주 그러면은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업종으로 보시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이겠고요. 또 하나는 철강 업종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환율의 강세가 원화의 그 강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은 좀 우호적인 반면에 곡물가라든가 이런 제반 그 국제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환율과 원재료 가격에 그 상쇄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철강 업종도 대표적인 원화의 그 강세의 수혜주인데요. 보고서들은 보통 내년도에 그 철강 수요를 그렇게 강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즉 글로벌 경기의 상승 어떤 그 펀더멘탈 자체가 강하지 않다는 것이 수요 측면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역시도 서로 좀 상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원화 강세의 수혜라는 것이 이제 외국인의 그 매수라는 수급적 요인 외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쪽을 보면 오히려 달러 부채가 많은 쪽, 즉 같은 이제 한국전력 같은 쪽으로 다시 매기가 또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서 현재 원화 강세 수혜가 가장 기본이 되고 있지만 원화 수혜가 강세가 되는 업종 안에서도 내부적인 업황을 또 따져봐야 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장에서 원화 강세만 가지고 시장의 상승 랠리를 지속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좀 시장에 잘 응용되지 않는 그런 형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해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율 쏠림에 따른 급등락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간 환율정책 대립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시장 수급이 반영된 움직임은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준영 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경기회복 성과를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2달 만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44억 2천만 달러 늘어난 2,897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9월 외환 보유액은 종전 최고치인 7월 금액보다 38억 2천만 달러 많은 것으로 올 들어 3번이나 최고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는 50억 달러를 넘는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의 증시자금이 유입이 커지면서 외환 당국이 이에 대응해 달러화를 사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2,9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올해 안에 3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3개월 연속 줄어들며 2007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만 3,981가구로 한 달 전보다 2,483가구 줄었습니다. 이는 2007년 11월 이후 33개월 새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임대주택 전환이나 분양가 인하, 환매 조건부 매도 등으로 7월보다 2,484가구 줄며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방 미분양은 최고치였던 2008년 12월과 비교하면 45%나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새로 미분양 물량이 생기면서 7월보다 미분양이 한 가구 늘었습니다. 채권금리 하락세로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종전 연 3.60%에서 3.50%로 내렸습니다. 산업은행도 1년 만기 프리미어 정기예금 금리를 3.25%로 0.3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농협은 지난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85%에서 3.65%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하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주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26%로 9월 1일 연 3.69%에서 0.4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전문가를 위한 HTS인 이프렌드 프로와 파생상품 전용 HTS인 이프렌드 포스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HTS 출시를 기념해 오는 18일 BMW, 기아차, K7 등 총 3억 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하는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팍스넷과 공동으로 오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주간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1회 ELW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총 상금 4,820만 원이 걸린 이번 행사는 수익률과 수익금 부문에서 2개 리그로 진행됩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성장성 높은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는 삼성차이나 본토 포커스 펀드를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을 통해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이 펀드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시장에 상장된 본토 주식 가운데 중국의 대표 기업과 향후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채움 해피투게더론을 출시했습니다.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한 대기업의 협력기금을 대상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출하게 되며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최고 1.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도심에서 머신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시속 250km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도 이렇게 쾌속하게 아주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국경절 때문에 휴장을 했죠. 일본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듯 하다가 후반부에 역전이 됐습니다. 0.2% 내리면서 9,381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한 듯 싶었는데 은행주들이 급락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으로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